자,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런 거품 경제 속에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단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몇 달 전에 독일의 DWG에 실렸습니다. 이 한국이 일본의 지금 89년 정도의 상황과 비슷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과열, 가계부채 악화 등으로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거품이 꺼질 때 한국 경제도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도 부동산 주식에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거품이 꺼질 때 니케이 증시가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하자 은행들은 해소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대출을 보유했고,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는 91년부터 시작됐죠. 자, 이런 유사한 시나리오가 한국에 나올까봐 한국의 지금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바짝 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인의 총 부채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어 아주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데, 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거품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 부동산 과대평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 최저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시장에도 이 비투해서 투자의 폭등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몇 달 전부터는 18개월 만에 최고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권회사들이 놀래가 지금 신용 투자를 중단시키고 반대 매매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한국이 청년 실업률이 놀랍고 가계부채가 국가부채가 전부 급증하고 제조업과 중공업 등이 지금 매우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겉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국가의 경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 한국의 경제 분석가는 한국의 경제 버블과 그것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은 위험이 가대평가되어 있고 90년대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거품이 상업 건물에 있었고, 이거 한국에서는 주택용 건축물 상승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반면에,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2018년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온갖 수단을 다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은 이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제조업인데, 전통적 제조업이 중국,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밀리면서 점점 말라가고 있고,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도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 앞에 취약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 철강, 조선 같은 제조업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이 전통적으로 세계 1위였던 반도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도 경쟁자들이 따라와서 벅찬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 한국의 이런 이 부동산 문제가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빌리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고, 그리고 이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유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일 수 있는 게, 부동산 자체로만 올라가는 거는 이게 또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의 제조업 자체가 완전히 말라가고 또 변화에도 적응을 못해가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 정권 들어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하면서 이제 괜찮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지만은 사회적 약자들이 집중 타격을 받아서 57만 명이 낮에는 공장, 밤에는 택배 같은 식의 투잡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 쪽이 사상 최대인데, 근데 투잡 뛰는 사람의 8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 52시간 적용으로 연장 이 근무가 불가능하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줄어든 수입을 채우기 위해 부업을 하는 상황이다. 자, 영세 자영업자도 지금 16만 명이나 투잡을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한 37살 먹은 남성은 6개월째 배달 알바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감이 많을 때는 일을 좀 더 하면 이 월급이 두둑했는데, 이제는 그 주 52시간 코로나 등으로 일감이 줄고 또 일을 많이 할 수 없게 되면서 평일에 퇴근 후 4시간, 주말에 10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과 아파트 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 5만원, 주말에 10만원 버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맞추지 못하고 좀 주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감소하지요. 코로나로 또 이 일량도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 늘어나는 거는 플랫폼 노동만 확대되고, 또 고용 여건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 진전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투잡족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투잡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리운전, 택배, 아르바이트 같은 게 제일 많죠. 소자영업자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시간에 택배 알바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현실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더 일을 하면 이것이 정말 인간이 할 짓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월부터 7월 사이에 한국의 가계 대출이 80조가 늘어났다고 나왔어요. 정부가 돈 빌려주지 못하게 난린데,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분양시장의 대출 제한 불통, 금융권 대출 조익이 나서자 건설사들 대출이 불확실하다고 아파트 이 분양받는 사람한테 알려요. 광교의 힐스테이트 이어 공공분양도 중도금 대출이 막혔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청약을 포기하겠다, 이런 일들이 한편에 벌어지고 있는데, 규제를 그렇게 강화하는데도 대출이 7월 달에 10%가 늘어서 올해 들어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 가계 대출이 79조 7천억이 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5조 4천억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7월에만 10.2%가 늘어난 15조 4천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굉장히 강도 높게 쪼고 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때 105%로 2018년보다 13.2%나 상승을 했어요. BIS 국제결제은행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이 총동원돼서 한국은행까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급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급등을 했어요.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48조 5,700억에 달아요. 4년 전에 비해 181%나 늘어났고, 특히 20대의 전세자금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20대의 전세자금 대출이 24조 3,886억으로 5.6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 등골히는 20대, 전세 대출이 4년간에 20조, 455%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정부 들어서 2030의 전세 대출이 60조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60조가.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3%가 올랐고 1인 가구가 늘면서 30대 대출이 156%가 늘었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150조쯤 되는 돈이 전세 대출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1월부터 7월 사이에 80조가 대출로 날았는데 주로 집값 전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도 돈을 빼가니까 이제 이 어떻게 대출을 규제해야 되느냐. 그런데 올해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 세 가지가 가계부채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수요자 대출이라서 이거 쪼기도 그렇고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이 은행의 빚에 의지해서 버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지금 금리를 더 올리려는데 변동금리 대출받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떻게 버틸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폭등의 후유증을 서민들이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게 올해 들어 7월 달까지 80조 늘은 가계대출 대부분이 집값 전세값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는 데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